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고요. 서울시 저희가 이제 7급 해설을 할 텐데, 이번에 서울시 7급 시험은 생각하신 대로 쉽게 출제가 됐다. 그나마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없었어요. 뭐 최신 판례 정도? 그 정도? 최신 판례가 좀 출제가 됐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법리를 꽈서 출제를 한다든지, 뭐 사례형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뭐 박스형 문제가 출제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오로지 조금 최신 판례가 조금 이제 출제가 됐을 뿐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히 복습하시면은, 그죠? 다음 시험에도 잘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쉬웠다. 왜냐면은 이런 뭐 사례형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박스형 문제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속도 면에서도 조금 빨리 풀 수 있었고, 그죠? 내용 면에서도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 조금 쉬웠고, 그리고 이번 지방직과 비교했을 때, 이 지방직 7급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최신 판례를 조금 찍고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신뢰보호. 항상 이거 마음에 안정을 주죠. 신뢰보호 원칙. 1편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렇지만 이게 옳지 않은 거 참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번 지문 보시면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야 되겠죠. 신뢰 대상이 있어야지 신뢰보호. 두 번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개인에게 기책 사유가 있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죠? 기책 사유가 있으면 보호 가치는 신뢰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호되지 않고. 3번,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예상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처리행위가 있어요. 처리행위. 그다음에 4번, 행정청이 그 견해 표명에 반한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 초래되어야 되겠죠. 후행 조치죠. 선행 조치에 반하는 후행 조치. 요건이 다 출제가 됐다. 요건도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찍기 쉽도록 이제 배려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다음 2번 행정입법. 맨날 나온다 행정입법. 근데 여기서도 역시나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어요. 1번 질문 보시면은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할 경우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된다. 네, 대통령령은요 입법 예고를 할 때도 국회에 제출해야 돼요. 이게 행정조차법 조문이고, 설령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행정규칙이 대적 구속력 가진 경우 헌법소인 대상이 되겠죠. 공권력에 해당한다. 그리고 3번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이상 그 근거 규정에 근거한 조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근거 규정이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성의 징표가 갖춰지면은 그것은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처분성이 있냐? 처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처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우리가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에 근거한 불문경고 조치. 그것도 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의 행정규칙이야. 그렇지만 불문경고 그걸 받았다는 것이 나중에 뭐가 된다? 전과가 된다고. 전과가. 그러니까 그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문경고 조치 법정 징계 사유는 아니지만 그 처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행정규칙의 근거에 따라도 처분에 해당할 수가 있고. 4번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즉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 규정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래서 여지는 없다. 고시가 상위법의 위임을 받았죠. 그러면 법령 보충 규칙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죠? 고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났어. 그죠?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다. 한계를 일탈했다. 그러면 이거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했으니까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할 여지가 없죠. 이 고시가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한다. 그럼 뭐예요? 무효죠. 대적 구속력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건 어렵지 않고. 3번 이것도 이제 과태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법조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중요한 법조문만 출제가 됐다. 또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의 과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지. 그렇죠? 고의 과실이 없다. 그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거죠. 2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그래서 3번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이거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 그죠? 그래서 이거 고의가실이 있어야 되고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처벌하지 못하고. 그래서 4번 행정처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려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이 중요하죠? 90일이에요? 60일이에요? 30일이에요? 60일이죠? 60일. 60일이에요. 60일.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지. 이거 상당히 중요한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이건 진짜 중요한 숫자예요. 60일. 60일이에요. 60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해야 된다. 오늘 이제 복습을 60일을 딱 써놓는 거죠. 이의제기 60일. 이의제기 60일 두 달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4번. 정보공개. 요거는 1번 지문이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이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이제 어떻게 했죠? 이제 끝냈죠? 끝냈지. 이거와 관련한 회의록이야, 회의록. 그죠? 회의록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비공개 결정이 나와서 취소송을 제기했어요. 취소송을. 근데 여기서 이제 부분 공개가 되냐 안 되냐 이게 문제가 있어. 부분 공개가 안 된다는 판례예요. 부분 공개가 안 된다. 요 회의록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그죠? 요거 회의록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가능한 부분과 공개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뭐다? 불가능하다.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본 판례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분리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부분공개 제도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거 부분적으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분리가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나머지 정보만으로는 이게 공개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게 교섭 정보잖아. 그죠? 교섭 정보. 그러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어떤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공개를 할 수가 없는 정보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부분 공개가 불가능한 정보라고 봤으니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최신 판례. 두 번째,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 혼합돼 있고 공개 청구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정보에 한해서 일부 취소를 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판례예요. 이게 안 된다는 판례다. 왜냐면 이것을 그냥 이제 회의록을 공개해버리게 되면은 부분적으로나마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은 상대 국가의 관계, 신뢰에 흠이 갈 수가 있다. 상대 국가 일본이잖아. 일본 국가와의 어떤 외교적인 신뢰가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어떤 안보와 관련된 사항 이것은 다 비공개다. 이렇게 봤어요.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다음에 3번. 외국 기관으로부터 이것도 최신 판례.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대요. 이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이건 비공개 사유죠. 5호. 그죠? 그러면은 여기 외국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 그러면은 이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냐? 반드시 그거는 아니다. 참작 요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비공개를 전제로 입수했다. 입수 과정상의 어떤 사유는 이것은 참작 사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게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른 요소도 다 같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안보와 관련된 거. 그죠? 외교적인 교섭 국가와의 어떤 안보, 외교 문서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봤어요. 비교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4번. 공공기관이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이는 정보공개 청구 중 정보 공개 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 항고성으로 다툴 수가 있다. 그렇죠? 공개 방법, 신청한 공개 방법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개 방법대로 이제 공개를 안 해. 그럼 그거 뭐다? 그것도 일부 거부다. 그래서 거부 처분으로 봤죠. 그래서 항고성으로 다툴 수가 있는 거지.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했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일부 거부 처분이에요. 비공개 처분. 그 다음에 1번. 허가. 항상 허가 나와. 또 인허가 의지 또 나왔어. 이 취지가 나왔어요. 설마 이거 틀렸다 그러면 안 돼. 옳지 않은 거. 1번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보시면은 건축법에서 인허가 의지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 의지 사항과 관련해서 건축허가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시킨다. 그죠?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간소화하며 시간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쵸? 맞고. 2번.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죠.
그죠? 물건을 보는 거지. 대물적인 거. 대물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 허가를 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그죠? 형식적 심사만 해야지 당연히. 여기서 막 실체적 너 맞아? 너 진짜 건축주 맞아? 너 소유자야? 막 이런 봐 안 봐. 안 본다. 그죠? 형식적 심사만 하는 거죠. 형식적 심사. 실제로 건축주하고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형식적 심사만 하는 거죠. 그리고 3번.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상수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봐야 된다. 조건이죠. 자체가 아니라 조건. 알죠? 갱신 기간으로 봐요.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4번. 허가 등의 처분은 허가 등의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허가 신청시법과 허가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 신청시법이에요? 처분시법이에요? 둘 다예요? 처분시법이죠? 그래서 신청시가 아니잖아. 그죠? 틀린 거지? 그래서 이건 아주 쉽게 끝낼 수가 있다. 그죠? 어렵지 않지? 그죠?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또 이제 옳은 거 1번 지문. 의견 정치 절차를 배제하는 내용의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 나왔네. 그죠? 협약 배제 협약. 이거 무효로 절차법상 무효라고 보면 되지. 그죠? 체결됐다면은 청문 실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배제되거나 청문 실시하지 않은 데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렇게 배제 협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죠? 청문의 생략사유가 아니다. 2번 또 나왔다. 그죠?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진다. 그러면 퇴직연금 환수 결정에 앞서서 의견 제시를 기회를 줘야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지? 그쵸?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죠. 퇴직연금 환수 처분, 환수 결정. 그렇지만 침입적 처분이지만 법령에 따라서 당연히 그죠? 의무가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무 부과에 앞서서 어떤 사전 통지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사전 통지 의견 진술의 기회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모르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이 판례를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이 판례를 모르면 틀린 거다. 3번.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직위해제, 일반직 공무원 직위해제는 행정절차에 준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 국가공무원법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맨날 똑같은 것만 나오잖아. 또 고시 또 나왔다. 고시. 행정청이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상대방이 특정될 수가 없죠. 고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수가 없죠. 성질상. 어렵지 않지? 이 정도로 이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번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나왔어요. 국가배상이 서울시에서는. 배상 책임 옳지 않은 거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뭘 물어보는 거지?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내부적이거나 공익 일반을 위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인과관계가 없죠. 왜? 사익보상이 없잖아. 국가배상 책임이 언제 성립됐죠? 사익보상이 있어야 되잖아.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왜? 국가배상 청구권은 개인적 공권이죠. 그러니까 사익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사익보상이. 근데 이게 사익보상이 없대. 지금 공익을 위하고 내부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익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배상 책임이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 거지. 사익보상, 인과관계. 아셨죠? 그거. 2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 5일 내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한 불복 절차, 시정 절차가 없는 때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이거 맨날 청구기간을 5일 내에서 각하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없어요. 그러다 뭐다 위자료 배상이라도 해주자는 거지. 그래서 인정을 한 사안이죠. 위자료 배상. 3번 어떠한 처분이 후에 항고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었다. 그러면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틀렸죠? 이게 처분이 있고 이게 취소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처분은 위법하죠. 그 위법성이 확정됐을 뿐이지 이제 고의과실까지 확정된 건 아니잖아. 그죠?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당연히 볼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는 이게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죠. 처분 당시에는 이제 또 저급한 걸 수도 있잖아. 명백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실이 인정되기 힘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용제주로서의 하는 작용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직무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있어요. 직무상 의무.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직무집행성 거기서 직무집행 권력
비권력 다 포함되죠. 근데 사경제 유치로서 하는 작용 포함되지 않는 거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집행 있잖아. 공직국가법소인 직무집행성, 그죠? 그 직무에는 이게 권력 비권력 포함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광의설이에요. 광의설 사경제만 제외하는 거. 사경제. 요거는 사경제라고 하면은 민법이 정돼. 민법이, 그죠? 그다음에 8번. 이제 옳은 것은 1번 지문. 처분사유 추가 변경은 이거 소송 계속 중에 하는 거죠. 사실심 확정 판결 시까지만 허용된다. 사실심 확정 판결시예요? 아니면 변론정 결시예요? 변론정 결시지. 변론정 결시. 확정이 아니잖아. 확정까지 안 가. 변론정 결시예요. 아셨죠? 그리고 2번.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된다.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죠.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잖아. 그렇죠?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이제 동일해야 된다. 그죠?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해야 되는 사실적인 것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알고 있었다 이런 주관적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객관적으로 판단. 객관적으로. 자, 이게 이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3번. 요게 이제 최신 판례예요. 최신 판례. 그래서 보시면은 3번. 외국인 갑이 법무장관에게 귀하 신청했는데 법무장관이 품행 미단정을 불허 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을 한 거예요. 귀하 불허가 처분. 근데 법무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에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받은 사람이다. 그 품행이 무단정한 이유가 요런 것들을 봤다는 거지. 그리고 주장했고 2심 변론에서는 불법 체류 전력도 있다, 이 사람은.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추가로 주장. 그래서 여기선 좀 주의하셔요. 최신 판례. 여기서 품행 미단정이 뭐예요? 처분 사유야. 무슨 처분을 했죠? 귀하 불허가 지금 귀하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 귀하 불허가 처분을 했죠. 이 처분 사유는 뭐예요? 품행 미단정. 이게 처분 사유야. 근데 1심, 2심에서 지금 1심, 2심에서 1심에서는 기소유예 받은 전력, 2심에서는 불법 체류 전력, 이것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품행 미단정을 뒷받침하는 어떤 기초사실 평가 요소예요? 아니면 처분 사유 자체예요? 짧아. 네.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정가가 이렇게 있으니까 품행 미단정하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정가가 이렇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라고 판단한 이유, 이게 처분 사유고, 이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또 사유들이야. 그렇죠? 어떤 평가 요소지. 이렇게 평가하게 된 요소. 이것은 추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다르지 않을까? 지금 다시 처분 사유는 이거예요. 처분 사유.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 서류들, 그 제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제출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품행 미단정이 이게 지금 귀하 신청 불허가잖아.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 사유가 품행 미단정이라는 거지. 이거 전력, 기소유예 받은 전력, 불법 체류 전력, 이것은 뭐야? 이 처분 사유를 뒷받침하는 어떤 평가 요소일 뿐이야. 요런 것들은 추가할 수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법조문은 막 추가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처분 사유는 그대로인데 법조문이라든지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화시키는 어떤 사유들, 처분 사유를 구체화시키는 사유들은 그 다 추가할 수가 있잖아요. 주장할 수 있잖아. 그죠? 그거예요. 알았죠? 최신 판례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맞고 이게. 그리고 4번 요것도 이제 최신 판례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리로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행정청이 별다른 이유 제시하지 아니한 채 청구할 원가 액수만을 공개한 후에 정보공개 거부청 취소성에서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사유를 주장한다. 그러면 이것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다. 아닐 것 같지? 아니야. 아니야.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 처분을 비공개를 했다는 얘기지. 그 비공개에 대해서, 즉 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송을 제기했다는 거고, 이 소송에서 드디어
법인의 영업상 비밀 이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처음 처분을 할 때 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실질적인 사유가 없이 어떤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소송에서 그걸 추가해.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에 비교 대상도 없다 그랬죠.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 대상조차가 없다. 그래서 이거 추가가 안 된다는 거지. 추가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런 똑같은 취지예요. 그래서 요거 정가 추가하는 거 이거는 얘 이렇게 나쁜 놈이야 이걸 뒷받침하는 어떤 구체화시키는 어떤 사유에 불과하다는 거지. 구체화시키는 사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9번 1번 질문. 계고서라는 명칭 이제 옳지 않은 거. 계고서라는 명칭 한 장의 문서로 일정 기간 내 위협 건축물 자진 철거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 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아니하면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다. 그런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 명령, 대집행법에 의한 계고 처분의 강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 계고 처분 한 장의 문서로 할 수 있잖아. 철거 명령 그리고 계고 처분 한 장의 문서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 2번 부작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대체적 자기임으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틀렸지? 아니하더라도 금지 규정으로부터 그 위반 결과 시정을 명하는 원상복구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도출될 수 없죠. 별도의 전환 규정이 있어야지. 그쵸? 그 얘기. 그리고 3번 질문. 명도 의무, 인도 의무자, 인도 의무. 이거는 비대체적 의무지. 그쵸? 대체적 자기 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명도 의무, 퇴거 의무 이런 것은 직접 강제의 대상이 돼요. 직접 강제. 4번. 행정청이 대집행 계고를 함에 있어서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쵸? 특정이 돼야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철거해라 특정이 돼야 되고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계고서 한 장에 의해서만 특정될 필요 없고 계고 처분 전에 송달된 문서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기타 사정 종합해서 특정이 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10번. 자,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검사의 불기소 결정은 항고성을 제기할 수 없다. 그쵸? 이거는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제한고 그리고 재정 신청 이런 거에 대상이 되는 거지. 항고성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 판례가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으면은 글로 가는 것이지 항고성이 대상이 안 된다 그랬죠. 그게 설령 처분의 개념 징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으면 글로 가는 거죠. 글로 간다. 2번 망인에게 수여된 서운을 취소하는 경우 망인이죠. 그러면 그 유족은 서운 취소의 상대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오죠. 안 되죠. 어렵지 않다. 서운 수여든 서운 취소든 일신전속죄. 그러니까 유족이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족한테 통지한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대외적으로 표시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 얘기. 그리고 3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서 의제됐어요. 의제된 똑같은 거 나온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인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는 거예요. 하자가 있다고 이거 의제된 거를 다투는 거죠. 그럼 의제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아니라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처분을 항고성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아까 안 했지? 아까 안 했다. 의제된 지구단위 계획, 의제된 인허가잖아. 그죠? 그 주된 인허가가 있고 의제된 게 있는 거죠. 그죠? 의제. 근데 지금 의제가 됐잖아. 요거만 이제 딱 취소할 수가 있냐?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랬죠? 여기 하자가 있다. 그럼 이것만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죠? 이거 나온 거다. 우리가 이거 최신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도 이거 의제된 결정을 다투는 거예요. 아셨죠? 주된 걸 다투는 게 아니라 지금 의제된 거에 하자가 있다며. 그러면 의제된 걸 다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주된 인허가가 아니라 의제된 걸 다투고 의제된 거. 그 틀렸고. 4번.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다.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소해이과 관련해. 소해이과. 공장 설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 취소되었다 하고 하더라도 그 승인 처분에 기초한 공장 건축 허가. 그러니까 요거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받으면은 공장 건축 허가까지 의지되는 경우야. 근데 여기 주된 게 없어졌지. 그러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 거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잔존한데. 아직 취소가 안 됐대요. 그러면은 인근 주민들이 여전히 공장 건축 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게 있냐? 있다.
아셨죠?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공장 건축 허가가 이게 주된 게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의제된 게 아직 안 없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없어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매연이 열심히 나오고 있다고. 그죠? 환경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환경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건축허가 처분에 공장 건축허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어떤 소해이익이 계속 있느냐?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이거 소해이익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공장 건축허가가 잔존하고 있으면은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계속 다툴 수가 있다는 의미죠. 다툴 수가 있다. 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 잘 알아두시고. 최신 판례가 나왔고, 그 다음에 1번. 기속행위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므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을 이행으로 하게 된 증여 의사표시 자체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행이지. 부관에 하자가 있으면 이행이 또 하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죠. 자체도 당연히 무효 아니지. 그죠? 그 얘기. 괜찮죠?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쯤이야. 2번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갖다가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부과를 했다. 그러면 이건 법치행정 원리에 반할까 반하지 않을까? 반하지?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이러면 탈법행위다. 반하는 거죠. 3번 부담을 부과한 처분을 한 후에 그죠? 처분을 한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됐다. 지금 처분을 한 후에 주된 행정이 한 후에 나중에 뭐가 됐다? 근거법령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부담은 곧바로 효력이 소멸돼요? 아니죠. 그쵸? 부담의 하자 유무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처분 시점에 잘 붙였으면은 차후에 근거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당연히 위법하거나 소멸되는 건 아니다.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다음에 4번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의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達成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관의 사후 변경이 허용될 수 있다. 그쵸? 이거 우리가 두 문자 법유동사 너무 법유동 소리를 지고 있다. 법유동사 거기서 이제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예외적으로 사후 변경 가능하잖아. 그죠? 그거 나온 거고 이거 어렵지 않잖아. 그죠? 답이 딱 보이죠? 12번 요즘에 이게 히트인가 봐. 무효 확인 이런 거 이제 히트인가 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행정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과 취소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가 없죠. 무효이면서 취소 그런 게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만 가능해요? 아니면은 뭐가 가능해요? 예비적 병합이지 선택적 병합이 아니라 예비적 병합이죠.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이게 틀린 거지. 선택적 병합은 그죠? 이거 또는 이거 둘 중에 하나 인용해 주세요. 둘 다 되면 둘 다 해주시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립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선택적이든 단순이든. 선택적 병합, 단순 병합은 다 양립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양립이 불가능한 이걸 뭐로 고쳐야 돼? 예비적 병합만 가능해. 예비적 병합.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 취소성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 소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이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 그럼 무슨 판결? 취소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무효확인 소송 제기해도. 그죠? 그거고. 3번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 처분의 존부죠. 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밝혀야 된다. 그렇죠. 왜? 처분의 존재잖아.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소송 요건이잖아. 대상적격.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항이죠. 그러니까 의심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제 조사해서 밝혀야 되는 거지. 그렇죠? 처분의 존부예요. 처분의 존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행정소송법 2조 소정에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력 그런 거 있잖아. 행정청이 행하는 공권행사 그런 것들. 처분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이 처분은 항고소용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아까 봤잖아. 불기소 처분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재정신청이라든지 항고, 재항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요 항고성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형사절차 하는 거. 형사절차. 그 다음에 13번 옳지 않은 거 1번 질문. 행정청이 내인가 우리 확약에서 했죠. 내인가가 확약. 내인가를 한 후 이를 취소한다. 확약을 취소한다. 그 행위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본인과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으로 봐야 된다.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이 아니에요? 이게 기억이 안 나는구나. 이거 기출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아마 2017년에 한번 기출. 거부 처분이지? 거부 처분.
우리 화계약 같은 경우는 내인가라고 하고 화계약은 처분성이 없다 그랬잖아. 종국적 규율성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화계약을 취소하는 거 이것은 본인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잖아. 그쵸? 왜 내인가를 취소하겠어? 약속을. 본인가를 안 해주겠다는 취지지. 그쵸? 이것은 이제 거부 처분으로 봤죠? 인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다. 내인가 취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인가 취소. 이 취소는 뭐다? 거부 처분이에요. 거부 처분. 2번 가행정 행위인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을 흡수해서 소멸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는 가능하다. 어떻게 가능해? 틀렸지. 흡수해서 소멸됐잖아. 흡수해서 소멸. 그럼 선행처분은 없는 거죠? 불가능하죠. 3번 원자력법상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부지사전 승인 처분. 이것은 그 자체로 건설부지 확정하고 사전공사를 허용하는 법률효과를 지닌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그쵸? 지금 부지사전 승인 요것은 사전적 부분허가다. 사전적 부분허가. 그래서 건설부지 확정, 사전결정, 사전공사 허용, 부분허가, 사전적 부분허가. 그러니까 처분성이 있는 거죠. 우리 사전결정 부분허가 다 처분성이 있잖아. 그죠? 처분성 있고. 4번 폐기물 처리와 허가 전, 본허가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 통보. 이것은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이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지. 예. 적정 부적정 통보는 이거 사전결정 처분성이 있죠. 예, 이 정도는 풀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을 믿고 그죠? 여러분을 믿고. 그 다음에 14번 이제 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토지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 요것은 행정처분이냐 처분일까 아닐까? 아니죠. 이게 처분 아니지? 이 소유자 명의를 바꿔달라는 소유자 명의. 이건 소유자가 소유자 명의를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상의 소유자가 대장상의 명의를 바꿔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리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처분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처분이 아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토지대장 직권말소. 토지대장 직권말소 그거는 처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대장 직권말소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도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된다. 2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친일재산 국가기속 결정. 이것은 우리가 강학상 확인이죠. 판단 표시행위. 문제된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맞고요. 3번 그러니까 국가공무법에 근거해서 정년에 달한 공무원에게 바라는 정년퇴직 발령. 고생하셨습니다. 끝. 이거잖아. 정년퇴직 발령은 이건 정년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다. 그쵸? 과거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4번 처분성이 없죠. 그러니까 처분성 없고 4번 자, 국세징수법에 의한 가산금 중가산금의 납부 독촉. 독촉이죠. 독촉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산금의 독촉은 처분성 있잖아. 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성이 없지만 그죠? 독촉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하다. 그쵸? 강제징수 절차적 상호간 하자 승계도 다 가능하고 이거는 가산금의 독촉은 이건 처분성이 있고 가능하죠. 다툴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은 이거 알면 안 봐도 돼. 좀 어렵지 않다. 그죠? 이게. 그 다음에 15번 이제 또 옳은 것은 1번 질문 이거는 우리가 공법관계 사법관계에서부터 했던 거죠. 1번 부가가치세 법령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 지급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이므로 틀렸죠?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죠. 부당이득 반환으로 보게 되면 민사로 가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에요. 이것은 조세 정책적으로 인정된 권리만 이제 받아줄 수가 있는 거다. 청구권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당사소송이에요. 당사소송. 그래서 민사소송이 아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다. 이거 틀린 거죠. 그쵸? 법령상 확정된 부분만 이제 반환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조세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지. 부당이득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거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왜 갑자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2번. 재개발조합은 공법인이죠.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이게 포인트예요. 조합장 사이에 선임, 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 이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조합장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소송이다. 예외죠? 이건 예외잖아. 조합과 조합 구성원과의 관계는 특별권력관계죠. 그죠? 특별권력관계, 공법상 사당관계잖아. 그러니까 공법상 법률관계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거 예외다. 예외. 그러니까 조합장과의 관계, 조합장의 선임 해임. 이거는 뭐다? 사법상 법률관계로 봐요. 사법상 법률관계. 그래서 공법상 당사소송이 아니라 사법상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죠? 공법상이 아니에요. 조합과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 이것은 예외예요. 그럼 예외. 요거 말고 또 예외가 하나 있었지? 하나 그래도 더 해야지. 우리 한 김에 하는 거잖아. 그죠? 조합과, 그죠? 조합, 설립, 미동의자, 미동의자 간의 매도 청구 관계, 매도 청구 관계.
조합 설립 미동의자, 조합 설립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매도 청구를 하는 게 누가 할까? 누가? 이제 조합이. 그죠? 야, 너 좀 팔아라. 얼마 잘 쳐줄게. 이거 뭐예요? 협의치탁하고 비슷하지. 협의치탁, 매도 청구, 매매잖아, 매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합하고 이제 조합 구성원죠, 미동의자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매도 청구 관계는 사법상 법률 관계, 사법상 법률 관계. 요것도 조합과 조합장의 선임 해임. 요거는 먼저 사법상 법률 관계, 사법상 법률 관계. 이 두 가지는 좀 예외로 알아두셔야 돼요. 조합과 조합 구성원의 관계가 다 이게 다 이제 공법상 법률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지. 원칙은 그렇지만 공법이지만 예외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조합장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임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조합장 또는 임원. 그거 알아두시고 짱이에요. 그래서 조합장 지일 다툰 소송은 민사소송이야, 민사소송. 사법상 법률관계니까. 3번. 이거는 뭐 어렵지 않다. 미지급이다, 미지급. 받아오던 자죠. 명예퇴직한 법관이 미지급 명예퇴직 수당액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이것은 공법상 법률관계겠지. 그죠? 명예퇴직이 수당액이잖아. 공법상 법률관계. 그리고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소송이에요, 항고소송이에요? 당사자지. 이거는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된 사람이잖아. 받아오던 자잖아. 그러니까 당사자. 받으려는 자는 항고. 받아오던 자는 당사자. 아셨죠? 꼭 알아두셔야 돼. 이거 혹시 이거 지금 뭐 보고 계시는 이제 서울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 지방직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지방직 문제에 아주 이거 비교가 될 만한 그 판례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5번, 4번 납세 의무 부존재, 의무 부존재.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죠. 납세 의무, 세금이잖아. 공법이네.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해서는 당사소송이, 그죠? 민사가 아니겠지, 당사자. 설마 항고? 의무를 다투,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 처분을 다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사자 소송이고 항고성의 성격을 가짐으로 뭐야? 당사소송이에요. 그죠? 해당 과세처분 관할 행정청의 피고. 여러분, 당사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행정주체지, 행정주체. 그죠? 행정청이 아니죠. 국가, 공단체, 권리주체지, 권리주체. 그죠? 그래서 이게 피고가 행정청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피고에서 틀렸죠. 다음에 16번. 1번 질문.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신청이 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고 동법령상 허가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환경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된다. 지금 여기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지. 이거 안 배웠지?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어요?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기속재량.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이거 허가 파트에서 우리가 PPT에 써져 있었어요. 못 봤지. 제가 막 강조를 안 해서 그래. 산림훼손 허가는 제가 엄청 강조를 했죠. 거기 PPT에 허가 파트 PPT를 보시면은 거기에 토속조치 허가 그것도 강조를 했고 옆에 이게 있었어. 근데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른 질문에 있다. 그래서 이게 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설치 허가 이것은 원칙 허가를 해야 된다.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거 원칙 기속이에요. 기속재량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칙 기속이죠. 맞는 거고. 그리고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 승인 받으려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한 사유가 없대요. 그럼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은 처분권자는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공익 이거 뭐 재량 수익적이니까 재량 그거잖아. 그죠? 맞죠? 그다음에 3번 재량 행위와 기속 행위 구분 기준에 관한 효과 재량설은 수익적이면 뭐죠? 재량으로 보지. 그거다. 끝이네. 맞네. 그죠? 그리고 이제 침익적이면 기속으로 보죠. 그거다. 그리고 4번 야생 동식물 보호 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 승인. 야생 동식물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제 멸종 위기에 처한 곰. 야생 곰의 웅지를 추출해가지고 비누로 만든다. 막 그런 게. 이게 참 용도를 바꾸는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한 어떤 야생 동식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무슨 말 안 돼? 용도 변경 승인을 하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웅지를 추출해서 비누로 만들고 그거 얼마나 그죠? 그건 뭐예요? 우리 판례가 수익적이니까 재량이라고 봤어요. 수익적이니까 재량.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죠? 비누로 만들고 자꾸 비누가 생각나서.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피한 경우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불가피한 경우가 이게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다는 거야. 불확정 개념. 그래서 이거 재량으로 봐요. 요건 부분의 판단에 어떤 자유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량이겠지. 공익적인 거 많이 고른.
용도 변경이 불가피인 경우만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제한하는 규정은 있어요. 제한하는 규정은 있는데 언제 불가피하냐 이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가피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행정청한테 뭐가 있다?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거지. 우리 판례는 재량이다 그렇게 봐요. 환경부 장관의 용도 변경 승인 처분은 기속이 아니라 재량이다. 수익적이니까 재량. 수익적이래요. 국제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 동식물이에요. 국제 멸종 위기. 그렇죠? 용도 변경 승인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17번 이제 지방자치법이죠. 이제 강론이 나와요.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지문.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 헌법상 기본권이거나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은 아니다. 주민투표권은 이건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요거는 이제 법률상 권리야. 몰랐구나. 주민투표권 우리 헌법에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헌법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주민투표권이 안 보여. 설마 막 국민투표 본 건 아니겠지. 주민투표야 지금 주민투표. 우리가 헌법상 보장하는 참정권은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그밖에 없어요. 선거권, 공무단위권, 국민투표권, 주민투표권 이건 법률이 인정하는 법률이. 그러니까 입법 정책적인 거라는 거지. 입법 정책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주관적 공권이 아니에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민주제 요소잖아. 직접민주제. 우리는 직접민주제가 아니잖아. 원칙이. 그러니까 법률상의 권리예요. 아셨죠? 2번 주민소송의 대상으로서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출 원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에는 지출 원인 행위를 수반하게 하는 뭐 지자체장, 직원, 지방의 의원의 결정 등과 같은 행위에 포함된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요게 전통적으로 좀 많이 나왔던 기출인데 우리가 주민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재무회계를 했다. 단체장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 청구 거쳐서 주민소송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위법한 재무회계가 공금 지출, 재산의 관리 처분, 뭐 아까 봤던 거 뭐 임대, 유사의 그 도로점용 허가 그런 거 또는 이제 저 공금을 갖다가 그 공법상 어떤 권리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그러니까 징수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게을리한 행위 그런 것들은 이제 위법한 재무회계 대상이 된다는 거지. 그럴 때는 주민소송의 대상인데 여기에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여기 지출 원인 행위에 한정이 되는지 아니면은 지출 원인 행위의 앞선 절차, 앞선 결정들도 포함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출 원인 행위에 한정이 돼요. 요것은 저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 그거만 이게 뭐냐면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이에요. 위법한 재무회계.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계약을 체결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선행행위 있죠. 이 계약 자체가 아니라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떤 의견을 거쳤다. 그런 의견 절차 그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지.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취소할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은 결정 이게 계약에 선행하는 절차는 포함되지 않아요. 요 계약 그 자체, 그쵸? 지출 원인행위 그 자체에 한정이 된다는 거지. 원인행위 꼭 알아두시고요. 요 포함되지 않고. 3번.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로 등 공문이나 공공용물을 특정 사용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점용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 또 이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나왔죠. 공금 지출, 재산의 관리 처분, 그죠? 뭐 그 공금 징수를 갖다가 게을리한 거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럼 여기에서 위법한 재무회계냐? 지금 도로 점용 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과 무관해 또 동그라미 치겠지? 무관하게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한다. 이거 임대유사의 도로 점용허가 생각하면 되죠. 도로 이게 본래 기능이 뭐예요? 도로 위를 걷는 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것과 무관하게 사용가치. 그러니까 도로 지하를 갖다가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임대를 해줬다. 그리고 임대료를 걷는 거 있지. 임대료를 걷어야 되잖아. 공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거니까 임대료 걷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임대료를 안 걷는다. 그럼 그게 뭐예요? 재산의 관리 처분, 위법한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이 사용 가치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용 가치 실현한다는 것은 임대료를 걷는 거죠. 그죠? 임대료 걷는 거. 이것도 역시 여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재산의 관리 처분에 해당해요.
아셨죠? 요거 임대료다. 재산. 아셨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주민투표. 지금 주민투표가 앞에 1번 지문 나왔다가 바로 나면은 쉬울까봐 4번 지문 나왔어요. 또 이제 주민투표가 보시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이제 주민투표 대상이 되는 사항, 그죠? 과도하게 주민에게 부담을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주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누가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시행할지 안 할지 이것은요 단체장, 지방자치 단체장의 임의적 재량이다. 이거 재량이에요. 붙일 수 있다고 봐야 돼. 붙일 수 있다고 조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붙일 수 있다. 붙인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맡겨져 있으므로 지방의회가 조례로 특정 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럼 이건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걸까? 침해하지 않은 걸까? 법조문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은 단체장이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법조문은. 근데 조례가 지방의회가 조례로 이렇게 만들었다. 특정 사항은 반드시 주민투표 거쳐라. 이 조례가 법에 위반될까요? 법에 위반 안 될까요? 법에서는 단체장한테 재량을 주고 있는데 조례로 반드시 거치래. 특정 사항. 이거는 뭐예요? 상위법을 위반한 거지. 이거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봐서 무효라고 봐요. 항상 우리가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이 있다. 그러면은 상호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견제와 균형. 누군가 이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독점적인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유 권한, 독점적인 권리를 법에서 주고 있잖아. 단체장한테. 근데 그것을 갖다 지방의회가 반드시 거쳐라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다? 이게 바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거다. 침해. 사전적, 적극적 침해죠. 그래서 요거는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야. 침해하는 거죠. 자, 18번.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요것도 이제 어렵지 않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1번 질문.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다. 그쵸? 지금 행정심판이지. 행정심판은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판단할 수가 없다. 원칙. 그죠? 대빵이잖아. 행정부 대빵인데 행정심판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때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돼. 소송을. 심판의 대상은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처분의 효과가 기간 경과, 처분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이 됐다. 자, 6개월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돼서 소멸이 됐어요. 그 뒤에도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게 심판 청구의 이익 똑같아요. 우리 소송하고 협의의 소익이 있어야 된다. 그죠? 심판 청구의 이익이 있어야 되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이게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 법조문이. 그죠? 3번.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 불고지네. 불고지. 불고지인 경우 우리 조문이 있지. 행정심판은. 언제든 심판 청구? 불고지해라. 그럼 앞에서 고지하지 마. 고지하지 마. 그럼 고지하지 않으면 되겠네. 아니죠. 언제까지? 있은 날로부터 180일. 그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가 아니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할 수가 있죠.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180일까지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4번. 행정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피청구인이나 피청구인 누구야?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그렇겠죠? 지금 여기서는 심판 청구서를 어디에다 내야 되냐? 그건데 지금 행정청이나 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제 피청구인을 반드시 갖춰야 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선택적 경우다. 선택적 경우. 그래서 피청구인한테 제출을 하든 위원회에 제출을 하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냥 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이건 맞는 거고 법조문. 그쵸? 그다음에 19번. 19번. 요거 대리죠. 대리. 대리권을 수여받는데 불과해서 그 자신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그죠? 자신 명의로 할 수가 없지. 그죠? 본인 명의로 해야 되죠.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자신 명의로 처분을 했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처분 명의자인 당의 행정청이 그에 대한 항고송의 피고가 되어야 된다. 지금 대리관계 밝힘이 없이 이 자신 명의로 대리기관이 처분했다는 거죠. 그럼 누가 피고? 대리기관이 피고가 되겠죠. 그래서 항고소의 피고는 처분 명의자인 대리청이 돼야 되는 거죠. 맞는 거고. 만약에 대리관계를 밝혔다. 그럼 누구? 본인. 그렇죠? 피대리청이 피고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인 정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 정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 지금 정결 규정이 정결이 뭐죠? 내부임이야. 내부임 규정. 요거는 뭐냐면요.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즉 행정규칙에 위반해가지고
원래 정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처분은 이게 무효냐? 헷갈리지? 헷갈리. 무효 아니야. 무효. 이거. 아니 지금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태안 군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군수가 있었답니다. 부군수. 근데 여기에서 정결 규정이 얘가 이제 정결권자로 돼 있었다는 거죠. 얘가 이게 행정규칙. 근데 이 부군수가 정결권자예요. 태안군수의 정결권자가 부군수라는 얘기죠. 이게 정결 규정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부군수가 아팠어. 아파서 이것을 처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무과장이 있었어. 재무과장이 처분을 했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재무과장이 처분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숨어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별표. 처분권자는 지금 행정관청 이름으로 처분을 했어요. 처분권자.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자죠. 그러니까 얘가 재무과장이 처분을 했는데 누구 명의로 처분했다는 거죠? 태안군수 명의로 처분했다는 거예요. 태안군수 명의로 이 처분을 했다는 거야. 태안군수 명의 지금. 재무과장이 태안군수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처분에는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정결 규정이에요. 정결 규정이 정결이 내부임이거든. 저 내부임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부임. 그러면은 정결권자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했다 해요. 그러면 정결권자가 이거를 어떤 처분을 할 때 얘가 지금 처분 안 했는데 만약에 얘가 처분을 하죠.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내부임이기 때문에 권한이 이전이 안 되죠. 얘가 내부임 받은 자가 처분을 할 때는 태안군수 위임청 명의로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처분할 때도 위임청 명의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재무과장이 얘가 이게 아파서 입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얘가 못했어. 도장을 못 찍었어. 그래서 얘가 재무과장이 대신 처분을 했는데 누구? 태안군수 명의로 처분했어. 위임청 명의로. 그러면 이거 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이거 뭐예요? 적법유효한 거다. 적법유효. 또 하나 숨은 논점. 지금 정결 규정에는 위반했죠. 얘가 정결권자잖아. 근데 얘가 했죠. 정결 규정은 뭐죠? 행정규칙.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 위협해요? 저급해요? 반드시 위협한 것도 아니지. 반드시 저급한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처분의 위협적법 여부에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 무시하면 돼. 뭘 보면 돼? 누구 명의로 처분했는지 보면 되지. 그런 거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이거 별표 하나 쳤지만 3개 쳐주시면 돼요. 3개. 그렇죠? 그러니까 정결규정이 위반했다. 이건 행정규칙이에요. 행정규칙 위반했다. 당연히 위협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처분 명의를 누구 명의로 했느냐 그걸 봐야 돼. 근데 처분권자 명의로 했죠.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권자가 얘잖아요. 지금 얘. 내부임이기 때문에 권한 이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 명의로 해야 되는데 얘 명의로 잘했어요. 아주 잘했네. 잘했어. 아셨죠? 적법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에요.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셨죠?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서 강조를 해서 시간이 좀 갔네. 갈게요. 빨리. 그리고 3번. 이것은 그냥 이거 한번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재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이 있다. 이걸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요. 정부조직법과 이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것은 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권한의 재위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위임청, 수임청한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청도 재임할 수 있고 이게 있다고. 이 재위임에 관한 일반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법. 그게 뭐냐면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우리 이것을 갖다 우리 판례가 일반법이라고 인정을 해요. 일반법에서 알아두시고. 4번.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취소소송에서의 피고는 누구죠?
처분청이지. 그렇죠? 처분청이라는 것은 명의자, 명의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 명의로 행한 행정청이다. 그렇죠? 처분을 실제로 한 처분청이다. 그렇죠? 맞는 거예요. 명의, 명의자, 외부적. 실제로 처분을 한 처분청, 피고죠. 맞는 거. 맞는 거. 그래서 요거를 잘 알아두세요. 요거. 무효 아니야.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다. 요거. 이거 포인트는 처분권자. 처분권자 명의로 처분하는 거야. 처분권자. 잘했네. 잘했어? 잘했다? 그죠? 잘했다. 그 다음에 20번,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요것도 이제 지방자치인데,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이거 보시면은 1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 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조례. 되게 길죠? 조례 이름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 조례예요. 이것은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비용에 상하는 금액까지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위임이 없어서 효력이 없다. 요것도 최신 판례인데 지금 여기서 폐기물 설치 비용 부과 처분을 했는데 그 근거가 조례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한테 주민 편익 시설 설치, 그러니까 지금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 편익 시설 설치 비용도 네가 내라라고 했다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원래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을 내는 거예요. 되는 건데 조례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너 돈 많지? 돈 많지? 주민 편익 시설도 설치 비용 네가 내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자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잘못됐다. 상위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다는 거야. 근데 조례로 갔다가 더 침익적으로 정했다는 거야. 더 침익적으로 나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더 침익적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주장했는데 우리 판례가 맞다. 네 말이 맞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시행자한테 침익적으로 이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 근거. 그래서 지금 법률에 위임이 없어가지고 이 법적 근거 없이 행한 처분이다라는 이거 조례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무효다라고 봤어요. 그죠? 침익적인 조례를 만든다. 그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부과 벌칙 제정 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냐? 법률의 위임. 근데 지금 법률의 위임이 없다고 봐. 상위법에 이런 주민 편익 시설까지 네가 내라 라는 조문이 없다는 거야. 상위법에. 위임을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위임을 한 것도. 그래서 침익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되죠. 원래는 알잖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법적 위임이 필요 없죠. 위임이 필요 없는데 침익적일 때는 위임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 침익적인데도 위임이 없었다.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본 거야.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그죠? 침익적이라는 얘기. 그죠? 이거 최근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조례는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죠. 원칙. 그죠? 특별히 위임을 받았다든지 그런 게 아닌데,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요거는 위임을 특별히 받았다든지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 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조례, 무효다. 무효인 조례의 근거에서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 정지 처분을 했죠. 무효인 조례의 근거한 처분. 취소 사유 무효. 취소. 무효.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원칙이 뭐죠? 그거 헷갈리시는구나. 위헌 결정이 있고 처분, 그거랑 헷갈리시는구나. 이게 위헌 결정이 있고 처분이 있든, 처분이 있고 위헌 결정이 있든, 다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처분이 먼저 있고, 나중에 이게 무효라는 게 밝혀진 거야. 대부분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그러면은 처분이 먼저 있고 나중에 무효인 게 밝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 말 때문에 이렇게 속으면 안 돼. 대부분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면은 처분이 있고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가 많다. 아셨죠? 네. 그거다. 그래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무효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구청장이 어떤 처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이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툰 거지. 근데 다투면서 이제 봤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조례가 무효다 이게 밝혀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 처분은 그 하자가 뭐다?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거. 취소 사유.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조례를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례가 무효야. 국가사무는 단체장한테 기관이임을 해야 돼요. 규칙으로 정해야지. 근데 지금 조례로 정했는데 이 조례는 무효고 이 무효라는 것이 대부분 무효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라는 것은 처분이 있고 위헌 결정이 나오고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대부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뭐 위헌 결정이 무효가 있고 처분이 있다. 그거 잘 안 나와. 그죠? 기속력에서 나오지. 기속력에서 위헌 결정에서. 이거는 처분이 있고 나중에 이게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처분은 취소 사유다. 그 당시 명백하진 않았으니까. 그쵸? 처분 있고 무효. 그런 거지. 그런 거다. 이거 그래도 세 문제 두 질문 나왔어요. 이게 세 번째 질문 보시면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일 뿐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이거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지금 매립지죠. 매립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공유수면 매립. 그거 생각하면. 공유수면 매립이에요. 공유수면 매립이 있을 때 간척사업. 그러면은 여기 매립지가 생길 거 아니야. 이 매립지에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정하는 거. 누가 정하냐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요. 행정안전부 장관. 요거 정하는 결정.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한다. 그럴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다투는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투냐 법조문인데 단체장이라고 돼 있어요. 단체장이다. 그래서 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서 대의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15일이나 뭐 이렇게 있어. 다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이 주체는요.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단체장으로 돼 있고 단체가 아니라는 거야. 단체장이 기관이잖아. 그죠? 기관이 다투는 거예요. 네, 기관이 다투는 거다. 그래서 요거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지방자치단체를 정하는 결정.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땅이 넓어지니까. 그죠? 요거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툴 때는 단체장이 다투는 거. 단체가 아니라 아셨죠? 요거 법조문에 알아두시고 4번 지방자치단체장, 주무장관, 시도지사에 의해서 제기된 위법한 조례안의 재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지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이거죠? 조례. 이것은 사전적 구체적 규범 통제 성격을 가질까? 사전적 구체적 뭔가 이상하지? 틀렸다. 틀렸다.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여기서 틀렸다. 정답은 이것만 알면 된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 이게 추상적 규범 통제잖아.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건을 전제로 해서 다투는 거죠. 처분을 한 대 맞고 다투자는 거잖아. 그 구체적 규범 통제는. 근데 사건성이 없는 상태에서 법령 그 자체를 다투는 거. 그게 추상적 규범 통제죠. 이게 법령 그 자체를 다투잖아. 그렇죠? 이게 사건성이 있어. 처분 한 대 받고 다퉈. 기관소송. 그죠? 기관소송인 경우에는 추상적 규범 통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사건성이 없이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령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거. 이게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조례 무효 확인 판결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조례가 무효가 되거나 전체, 재의결이 전체에 무효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 규범 통제. 네, 여기까지 서울시 이제 해설을 했고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이게 시험장에서 풀 때와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풀 때는 정말 많이 달라요. 시험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게 한번 다시 풀 때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풀었나, 그렇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다. 그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출 해설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특히 강론 같은 경우는 한 번 출제되면 계속 출제가 돼요. 그 쟁점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게 서울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방직도 한번 풀어보세요. 지방직 문제하고 똑같은 문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뭐 공물 같은 경우 하도 맨날 내는 게 그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 출제되는데 그게 나왔을 때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지문이 나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풀어봤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 그때 내가 어떤 느낌으로 풀었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 반복을 하실 때도.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딱 보기만 해도 그냥 정답이 튀어나올 수 있다.
빨리 풀어야 돼.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정신없이 이렇게 갔지만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하시리라 믿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카페에 제가 올립니다. 그 기출해서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제 시험 보실 때는 자신 있게 풀 수 있도록 그 정도로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되겠죠. 여러분을 믿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